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첫 경기는 컵스 대 캔자 시작으로 대여섯 경기 정도 있어요. 또 그 더블헤더가 있어가지고 먼저 가장 첫 번째 내일 시카고 컵스 타이온 나오는데 타이온이 최근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한창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를 털렸다. 직전 경기에 토론토한테 이제 갑작스럽게 3이닝 8실점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한 8이닝 무실점, 양키스전 이후로 한 6경기 정도를 꾸준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잘하고 있을 때 성적이 타이온이 6경기 동안 2.17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3이닝 8실점 경기 이후로 좀 많이 빠그라졌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타이온 최근 7경기 성적이 40.1이닝 동안 3.79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2점대 초반이었던 거에 비해 한 경기 털려서 3.79가 됐으면은 그렇게 이게 뭐 평범한 수준인 거죠.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왜냐면 그 전에 되게 못했었어요. 타이온이 이렇게 못하기 전에 그 전 7경기 동안 6.08이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양키스전 8이닝 무실점 이후로 잘해졌었는데 직전 경기에 그게 끊겼다. 뚝 끊겨버렸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에 뭐 내일 홈등판인데 홈에서 뭐 아주 이렇게 뭐 눈에 띄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방어도 그렇고 방어도 6점대고. 그래서 올 시즌에 졸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잘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흐름이 또 뚝 끊겨버렸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좀 애매한 상황. 시카고 컵스 최근에 빠져도 좋지 않고 상대인 이제 콜 레이건스거든요. 근데 콜 레이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그 작년에 비해 콜 레이건스의 구속이 작년에 비하면은 확연하게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콜 레이건스가 지난 시즌, 지난 시즌 페스티벌 구속이 여기 보시면 92.1마일입니다. 92.1마일. 근데 올 시즌 들어서는 96.1마일, 무려 4마일의 상승이 있었다. 이게 페스티벌 구속 4마일 상승이면은 92마일이면 한 147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투수가 지금 151마일, 2마일을 던지고 있다. 특히나 콜 레이건스는 좌완 투수란 말이죠. 그리고 뭐 삼진 숫자 이런 거 22.2이닝 동안 삼진을 27개를 잡고 볼넷이 8개. 여러 가지로 그냥 확연하게 레벨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레이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들어 또 이제 캔자로 옮긴 이후에 선발 등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캔자 이적 후에 선발 등판 4경기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22.2이닝 동안 2.38을 달리고 있다. 근데 얘가 심지어 이제 직전 경기 5이닝 4실점을 하기 전에는 1점대 극초반이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캔자 이적 이후로 선발로 나와서 구속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보니까 거의 뭐 크리스 세일급으로 이렇게 구속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뭐 과장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직전 경기도 보면은 직전 경기에 이제 페스티벌 구속이 가장 잘 나왔을 때 뭐 97.2마일도 보이고요. 97.2마일 또 보이고 97.4마일까지 나오네. 지지난 경기 때. 그냥 뭐 일단 페스티벌 구속이 좌완 투수가 97.4마일이 나온다. 위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콜 레이건스도 한창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에 털린 게 조금 눈에 띄긴 한다. 그래서 약간 애매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양팀 빠따도 말씀드리면요. 시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따가 매우 하락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가 한창 동안 좀 시즌 초반부터 후반기 초반부터 해서 상위권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동안 이렇게 컵스 빠따 OPS가 839까지 내려갔거든요. 원래 컵스가 1등이던 시절에는 막 OPS 8할 때 후반이었어요. 8 9 몇 이랬는데 불과 1, 2주 사이에 839까지 내려오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런 폭락을 겪고 있다. 최근 4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5안타, 7안타 아주 부진한 빠따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10경기만 봐도 2.28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 되게 못하고 있고, 반면에 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상승이 있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OPS가 784라는데 이게 무려 지금 뭐 리그 OPS로 따지면 리그 8위 수준이에요. 리그 8위 수준에다가 타율은 2할 7푼 9리로 2등. 타율을 심지어 지금 켄자 빠따가 2등까지 올라왔어요. 그야말로 뭐 볼넷은 굉장히 적다. 볼넷은 적은 편인데
홈런도 많고 그냥 빠따를 잘 칩니다 켄자가.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켄자 프렌의 오바. 켄자 프렌은 근데 좋아 보여요. 근데 오바가 이게 콜 레이건스도 털려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고 시카고 컵스가 최근에 좀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켄자 프렌이나 오바 보지만은 둘 중에는 좀 더 나아 보이는 거라면은 켄자 프렌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레이건스가 직전 경기 부진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시카고 컵스 빠따가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점까지 생각하면은 켄자 프렌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그 토론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토론토 대 신시내티 홈이고 토론토 선발은 베리오스. 신시내티 선발은 지금 뭐 케네디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아마 그 마이너리그 투수로 이렇게 보여요.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3경기 동안 클리블랜드 케네디 마이너리그 3경기에서 12이닝 동안 3.25 그리고 10개의 삼진 5개의 볼넷 이렇게 나름대로 꽤 잘했던 모습? 마이너리그에서는 좀 그래도 쓸만하게 던져줬는데 근데 콜업하고 나서는 뭐 2이닝 무실점 말고는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경기 이 친구가 뭐 길게 던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베리오스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 베리오스가 최근 7월 달에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베리오스가. 근데 8월 달이랑 7월 달이랑 차이가 좀 커요. 베리오스의 7월과 8월 성적을 분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베리오스가 7월 달에는 29.1이닝 동안 1.84 근데 8월에는 이제 뭐 2경기 정도 해갖고 12이닝 동안 6.30 피홈런세가 7월 달에는 29.1이닝에 1개밖에 안 맞았는데 8월에는 12이닝 동안 3방을 맞았다. 말 그대로 이 홈런 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는 베리오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또 그리고 베리오스가 홈 원정 차이가 아주 크진 않는데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거든요. 내일 근데 원정 등판으로 원정은 3.89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 경기 때 베리오스의 올 시즌 눈에 띄는 강점 중에 하나로 베리오스가 지금 페스트볼 장타율 포신 페스트볼 장타율이 재작년이라 해야 되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뭐 그래서 칭찬하는 의미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장점들도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8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은 또 장타를 허용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홈런도 뭐 12인 동안 3방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베리오스가 포신 페스티벌 피 장타율이 줄었다. 이게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8월달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베리오스의 포심이 지난 시즌은 마이너스 17였는데 지금 플러스 4다. 지난 시즌 베리오스 포심 페스티벌 피 장타율이 620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455까지 줄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걸 설명할 때는 OPS 4할 때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할 중반까지 올랐다. 8월달 들어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8월달에만 보면은 베리오스가 8월달에 어딨어? 8월달에 일단 홈런이 3방이고요. 홈런 3방에다가 장타가 2루타도 3방. 홈런 3방에 2루타 3방. 장타가 총 6방이란 소리예요. 10이닝 동안 장타를 6방을 쳐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줘 털리는 거지 뭐. 그래서 6.30이라는 높은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저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오스를 좀 믿는 면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시내티의 빠따도 문제란 말이죠. 신시내티가 왜냐면은 지금 OPS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OPS 하위권은 좀 벗어났는데 볼넷이 많아서 볼넷을 많이 얻어서 OPS 하위권을 좀 벗어나긴 했는데 빠따가 말은 안 듣는단 말이죠. 반면에 토론토 근데 뭐 빠따가 시원시원하진 않아. 토론토가 타율도 괜찮고 볼넷도 많은 편인데 여러 가지로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는 OPS를 많이 하락한 편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패스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경기 토론토 승에 토론토 마행까지 어느 정도는 살짝은 보고 있다. 그리고 오바를 예측을 하겠다 이랬었는데 양팀 빠따를 생각하면 이거 베리오스가 털릴까 말까 하거든요. 베리오스가 일단은 최근에 많이 맞는데 이 친구도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기도 종종 있어요. 올 시즌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 베리오스가 털린다고 장담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지금 베리오스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인데 이 경기는 베리오스가 털릴 것 같다는 분들은 그냥 오바 정도만 가시고요. 베리오스가 아무리 못해도 신시내티 빠따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베리오스가 막아주지 않겠냐 체급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신시내티의 선발도 그렇게 뭐 훌륭한 투수가 아니면은 체급으로 토론토가 누르지 않겠냐, 이런 분들은 그냥 토론토 강승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50까지. 저는 원래 마헨도 봤었는데 이 경기는 마헨이나 토론토 강승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마 이거 안 깔 것 같거든요. 예. 배팅 안 할 것 같다.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대 양키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키 대 보스턴 경기. 원래 양키스 보스턴이 전통적인 라이벌 매치인데 지금 양 팀의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 아마 양키스 선발은 지아니 브리또, 그리고 보스턴 선발은 지금 브라이언 베요가 예상이 되는데, 뭐 지아니 브리또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복귀 후에 지금 메이저리그 복귀한 이후에 5.29 이닝도 얼마 없고 그냥 뭐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전부고요. 그 베요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워낙에 못하죠. 보스턴의 베요 같은 경우는 후반기 5.67에 뭐 피홈런도 7개. 왜냐면은 얘가 그 전에 11경기 동안 뭐 이닝 차이도 그렇고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냥 딱 비교해 보면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못한다 이거거든요. 베요는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양팀 다 빠따도 지금 서로 말을 안 듣는 상태. 빠따를 보면은 양키스가 최근에 5연패 달리고 있고 2간 동안 5안타, 6안타, 11안타, 1안타, 4안타 5경기로 줄이면은, 그러니까 타율이 1할 7푼 8리에요. 양키스가 그야말로 진짜 못한다고 볼 수가 있고, 보스턴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보스턴도 뭔가 막 확연하게 낮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최근 5경기에 타율이 2할 5푼. 근데 뭐 2승 3패로 딱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양팀 다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 그나마 나은 쪽은 뭐 보스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보스턴도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보스턴도 이렇게 또 그 불펜도 후진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양팀의 투수 베요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의 에이스이기도 하고, 뭐 잘할 때는 잘하는 편이고, 이렇게 안 좋다가도 종종 잘해준 적도 있고 그런 편이고요. 양팀에 그냥 이건 너무 빠따가 나는 너무 일을 못할 것 같아. 양팀이 빠따가 그냥 지금 너무 좀 나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별 고민 없이 언더를 적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기준점도 8.5고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죠. 양키스랑 보스턴의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 양키스 홈에서는 그래도 언더가 많은 편이긴 했어요. 언더가 많은 편이긴 했는데 올 시즌에 내일 그러니까 8.5 기준점 8.5 기준으로는 딱 한 번만 오버하고 나머지는 올 언더였거든요. 한 번 오버했던 게 보스턴이 홈에서 양키스를 15대 5로 갭했던 경기, 페네이 파크에서. 근데 내일은 뭐 페네이 파크도 아니고 양키 스타디움인데 최근에 뭐 양키가 홈에서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언더 정도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요새 빠따가 너무 별로고, 그래도 그나마 뭐 양키 선발은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자니 브리또 예상인데, 브리또가 뭐 아주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스턴이 한 7대0 막 많이 내면 7대0 이렇게 이기는 그림 아닐까요?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는 뭐 게털로도 뒤쪽에 강력한 불펜이 또 있기 때문에 베요가 이제 양키한테 안 맞길 바래야 되는데, 뭐 지금의 양키 빠따 뭐 5경기 1할 7푼 정도 치고 있는 양키 빠따라면은 베요를 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못하고 있어서. 다음 경기 이제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볼 텐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발 차이가 많이 나죠. 워싱턴 선발 아돈. 제가 뭐 작년에 아돈이 되게 못한다, 아돈 반대 까면 게이디라서 반대 깠습니다 이랬다가 몇 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라도 지금 로렌젠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로렌젠의 모습이 워낙에 너무 훌륭하다. 일단 아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직전 경기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요. 내 아돈이 선발지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은 4경기 14이닝 동안 5.14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더라. 다만 얘가 마이너리그에선 7월 한 달 동안 11이닝 3.27 그리고 피안타나 볼넷도 모두 마이너리그에선 꽤 좋았던 모습이어서 그래서 콜업된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뭐 필라델피아 빠따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선발 투수
저는 로렌젠의 기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렌젠이 지금 최근 9경기냐 이적한 이유 말고 최근 9경기만 봐도 2.06으로 상당히 폼이 좋은 상태고 이 기간 동안 피홈런도 2번밖에 안 맞았고 그 POPS가 531 상당히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적 후 필라델피아 이적 후에 8이닝 2실점 9이닝 무실점 뭐 노히트까지 아주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계산이 그냥 쉽게 설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승에 필라델피아 마인까지 보는 그림이고 특히나 지금 로렌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런 활약까지 곁들여서 이 친구가 올 시즌에 피안타도 120점 122.2이닝 동안 96개밖에 안 되고 볼넷도 32개밖에 안 되고 WHIP가 1.10 리그 전체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 가운데 16등으로 아주 훌륭한 편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로렌젠 칭찬을 계속해서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OPS도 오히려 필라델피아보다 후반기는 더 좋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이거는 전 선발 차이가 너무 난다고 싶어요. 그리고 뭐 워싱턴이 뭐 에이스급 투수가 뜬 것도 아니고 호안 아돈이 나오는데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최근 10경기나 뭐 5경기 이렇게 봤을 때는 빠따가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이 뭐 앞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워싱턴이 최근 10경기 2할 6푼, 필라델피아는 2할 6푼 7리, 뭐 5경기로 줄이면은 워싱턴이 2할 8푼 1리로 되게 좋고 필라델피아도 2할 6푼 1리로 아주 나쁘진 않은 수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선발 투수 게임으로 갈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빠따 폼이 좋은 것도 있고 특히나 중심 타선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경기는 기세 로렌젠의 기세를 한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인데 이게 아마 그 더블헤더 1차전일 거예요. 더블헤더 1차전은 지금 선발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매치업 같은 경우가 그 개빈 윌리엄스랑 자비온 컬이었거든요. 자비온 컬이 대 스쿠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클리블랜드가 선발 보강을 한 거죠. 자비온 컬이보다는 지금 개빈 윌리엄스가 더 믿음직한 상황인데 선발을 바꿨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개빈 윌리엄스 최근에 아주 탄탄한 피칭하고 있어요. 개빈 윌리엄스 저는 개윌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5이닝 정도 먹고 2.27 그리고 7경기 동안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전 경기 템파베이한테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삼진 숫자도 아주 괴랄하게 잘 나오고 있고 47개 그리고 볼넷은 16개 볼넷이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1개 빵개 볼넷도 흐름이 좋은 편이에요. 다음 뭐 직전 경기 이제 6경기 만에 피홈런 하나 맞았다 뭐 이런 좀 오개 티는 있지만은 뭐 상당히 페이스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반면에 이제 디트로이트 선발 타릭 스쿠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디트로이트가 길러내고 있는 연건 4인방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이제 좌완 에이스로 분류된 선수인데 후반기 24.1이닝 동안 5.5 좀 최근에 이제 맞았던 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 친구가 원정에서 많이 맞았어요. 후반기 원정 3경기에서 4이닝 7실점, 4.2이닝 4실점, 뭐 그리고 5.1이닝 5실점 이렇게 원정에서만 유독 쳐맞아서 그 올 시즌 이제 7경기 나왔거든요. 7경기 중에 홈에서는 0.00인데 원정에서는 9.64다. 이렇게 홈이랑 원정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얘가 작년 뭐 재작년 이 동안 특히 재작년 2021년에 149이닝 동안 피홈런이 35개였거든요. 막 조슈아 그레이처럼 피홈런에 아주 취약했는데 올 시즌이나 작년 보면은 작년에 이제 117.2이닝 동안 홈런 9방으로 많이 이제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32.1이닝에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뭐 클리블랜드의 빠따 페이스 이런 것도 되게 안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클블이 후반기 초반에는 홈런도 잘 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 좀 안 좋다. 예. 최근 10경기 홈런 5방 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최근 한 뭐 1, 2주 사이에 OPS가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707까지 올라왔고 원래 막 26, 7등 이랬는데 20등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발 자체는 개빈 윌리엄스가 우세인데 빠따는
뭐 클리블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랬는데 잘하고 있다가 떨어진 거고 디트로이트는 못하다가 좀 잘해진 편이어서 빠따는 저는 디트로이트가 우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디트 빠따를 조금 가늠하기 빡센 부분이 있어. 디트 빠따가 뭐 좌타자들도 되게 많고 그 뭐 신인 타자들도 많다 보니까 뭐 토켈슨 또 누구야 캐리 카펜터 라일리 그린 등등등 되게 많아요. 젊고 유망하다고 해야 되나? 디트로이트 빠따도 언젠가는 저는 신시내티처럼 한번 터지는 모습 보여준다고 보긴 보는데 기준점이 8.5. 개빈 윌리엄스의 지금 폼이면은 디트로이트 빠따를 어느 정도 억제해 줄 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개빈 윌리엄스나 뭐 스쿠발이나 서로 이제 클립 서로 상대 전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빈 윌리엄스는 아예 디트를 만난 적이 없고 스쿠발도 뭐 2020년도부터 해서 6번 정도 클립을 만났는데 4.40 뭐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나거나 뭐 아주 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최근만 보면은 아주 잘 막았다. 최근 뭐 한 3번의 맞대결 동안 5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7이닝 3실점 등등 스쿠발도 뭐 본인의 폼도 요새 뭐 나쁘진 않지만은 클리브 상대로 이렇게 뭐 약점 노출을 많이 안 했다. 특히나 그리고 클리블랜드 홈구장이 파크 팩터가 상당히 그 투수 친화적이에요. 올 시즌 보면은 그래서 스쿠발이 비록 원정에서 이렇게 안 좋다. 9.64로 안 좋았긴 하지만은 이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는 좀 덜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 생각해서 저는 언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언더 한번 찍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클리블 빠따 상태가 좀 좋았다면은 클리블 승도 한번 노려보겠는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전 승패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차전 저는 언더를 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려보고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샌프 말씀드릴게요. 내일 애틀랜타가 스트라이더, 샌프란시스코는 코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최근에 애틀 빠따가 조금 별로긴 해요. 애틀랜타가 뭘 얘들이 좀 한번 너무 잘 쳐가지고 한번 제동에 걸릴 때도 되긴 됐지만은 좀 많이 못 치던데. 최근 2경기 동안 6안타 3안타 근데 둘 다 마인을 해내긴 했어요. 둘 다 마인을 해내긴 했는데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애틀랜타 빠따가 지금 부진한 상태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늘 답이 없죠. 샌프가 그래도 뭐 템파 상대로 9안타에 뭐 7득점하고 이기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게 좀 뭔가 쭉 이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또 홈이었고 내일 또 원정이잖아요. 샌프가 이제 애틀랜타 원정을 떠나는데 이 뭐 스트라이더는 그냥 좀 왔다 갔다 한다. 최근에 이제 뭐 후반기 성적이 뭐 아주 훌륭하진 않습니다. 스트라이더가 후반기 34.2이닝 동안 4.67이다. 뭐 아주 훌륭하진 않은데 뭐 여전히 K9 9이닝당 삼진 개수 14개로 1등 그리고 뭐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 시즌 피안타율 포신 페스티벌 피안타율이 많이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략을 잘 당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후반기 있죠. 후반기에 장타를 13개를 맞고 있어요. 34.2이닝 동안 장타 13개면은 적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전반기에 비하면 확연하게 좀 장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허용하고 있더라. 그런 게 좀 눈에 띄었고 반면에 이제 내 알렉스 콥 그러니까 일단 전 스트라이더는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일 알렉스 콥인데 알렉스 콥이 원정이잖아요. 얘가 홈에서는 2.25, 원정에서는 4.96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홈에서 아주 강했는데 직전 경기 텍사스전에서는 4.1이닝 6자책 홈에서 그렇게 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 홈이나 원정 할 거 없이 쳐맞고 있는 알렉스 콥이다. 콥이 그 언제였지? 6월 말쯤에 한번 쉬고 7월달 들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건데 그 한번 쉬고 온 이후로 이래요. 8경기 동안 8.8경기 동안 4.60. 뭐 중간에 잘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비하면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진 않더라고. 왜냐면 올 시즌에 콥이 방어율이 막 2점대 중후반 이랬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혹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거고 최근 3경기가 특히 심각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 8.04다 콥이. 특히나 홈이 2경기였는데 홈에서 6이닝 3실점, 4.1이닝 6실점으로 상당히 안 좋더라. 네. 그래서 뭐 지금 스트라이더가 흔들리긴 합니다만 샌프 빠따는 이렇게 약한 상태고 샌프 빠따 먼저 말하면은 그냥 빠따 극과 극팀들이 만나는 거예요. 샌프는 빠따 꼴찌, OPS도 꼴찌, 애틀랜타는 OPS 1등.
애틀랜타는 심지어 타율까지 1등 이런 식으로 뭐 홈런 개수는 거의 뭐 2배 이상이고 볼넷 개수도 뭐 20개나 차이가 나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애틀 승에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알렉스 코비 뭐 애틀 상대로는 그래도 좀 잘했던 건 있어요. 애틀 상대로 특히 지난 시즌에 7이닝 무실점 하기도 했고 뭐 옛날 전적들인데 대부분 18년도에도 7이닝 2실점, 12년도에도 7이닝 2실점 뭐 템파베이 시절에도 나름 잘했는데 지금의 샘프라면은 지금의 샘프 봤다가 사실은 이게 스트라이더가 샘프 상대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작년에 2번 만나가지고 3.2이닝 6실점, 5이닝 3실점에서 총 8.2이닝 동안 8.31로 못했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애틀이 일단 콥도 약하고 콥이 최근에 폼도 안 좋고 해서 샘프 빠따는 답이 없고 그냥 저런 상대적 데이터는 좀 무시하고 그냥 애틀 승의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애틀랜타도 그 빠따가 최근에 안타 자체가 많이 적다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저는 근데 워낙에 이게 애틀 승의 마인은 샘프 상대라면 충분히 갈만하다고 봐가지고요. 샘프 빠따가 워낙에 후지니까. 근데 뭐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감사드립니다 형님. 몽쉘 토토 형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애틀 마헨이 한동안 되게 신앙이었잖아요. 애틀이 막 뭐 한 10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충분히 좀 믿어볼만 했는데 내일 이제 좀 최근에는 조금 안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애틀랜타가 최근 5경기만 보면은 7안타, 7안타, 15안타, 6안타, 3안타거든요. 그래서 타율 자체는 높게 찍히긴 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믿을만 하지가 않아. 좀 못 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7안타, 7안타, 15안타, 6안타, 3안타 이렇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시라. 원래 막 애틀 마인, 텍사스 마인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애틀 마인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당분간은 그런 말을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뭐 클리블랜드 대 디트 2라운드도 있는데 뭐 자비온 커리랑 맷 매닝이 붙어 이건 말로만 할게요. 그냥 자비온 커리도 최근에 별로 못해. 맷 매닝도 못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 잘했어. 이래가지고 서로 뭐 투수 자체는 자비온 커리가 보여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맷 매닝을 조금 우세를 들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빠따 문제로 이거는 좀 예측 힘들어 보입니다. 뭐 어차피 헤트맨은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텍사스 대 미러키 말씀드리면요. 텍사스는 내일 히니가 나옵니다. 앤드류 히니 그리고 미러키는 우드러프 선발 예정인데 히니가 이제 직전 경기에 조금 잘했었죠. 앤드류 히니가 최근에 조금 잘했었고 우드러프도 지금 복귀 후에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히니가 그 최근에 잘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최근 샌프란시스코 그 원정에서 연속 안타 맞고 볼넷 주고 막 이래가지고 조기 강판 됐거든요. 1.1이닝 1자책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6경기 동안 28.1이닝 뭐 이닝 숫자는 되게 적은 편인데 방어율은 좋아.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탯을 깎아먹지는 않았는데 직전 경기에 조기 강판 될 뻔했던 거 그게 조금 걸리긴 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 왜냐면 그 전에 되게 못했습니다. 히니가 그전 6경기에서는 비슷한 28이닝 동안 6.11 그리고 피홈런도 8개로 되게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어서 최근에 히니는 좀 선녀처럼 보이더라. 뭐 이런 건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 브랜든 우드러프가 뭐 이제 원래 이제 그 코빈 번스랑 우드러프가 이제 미러키의 원투펀치였거든요. 얘가 이제 그 복귀한 지 이제 2번째 경기예요. 3번째 경기. 복귀해가지고 8월달 초반부터 복귀를 해가지고 2경기 동안 11.1이닝 3.18 삼진 14개 이런 식으로 그냥 솔리드한 활약을 해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올 시즌 초반에 그 뭐 4월달에 조금 뭐 그게 아주 안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4월달에도 2경기 11.1이닝 동안 0.79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6월, 7월을 다 이제 좀 안 던지긴 했지만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었다. 우드러프가. 일단은 저는 선발 투수 상으로는 양팀 다 괜찮은데 미러키 쪽을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이고
문제는 뭐냐? 이거는 또 양팀 다 빠따가 좀 애매해요. 특히나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저스와의 3연전 수입 당하는 동안 2안타, 3안타, 5안타 굉장히 부진한 빠따를 보냈다. 그게 문제고요. 텍사스도 근데 천사 상대로 13안타, 11안타 잘 치고 있다가 그 가장 믿었던 데트머스도 최근에 폼이 되게 안 좋았고 천사 팀 컨디션이 바닥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텍사스가 4안타밖에 못 쳤잖아요. 특히나 데트머스한테 노히트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번쯤은 이 텍사스 빠따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물론 뭐 미러키도 못 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살짝 좀 언더 냄새랑 미러키 역배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데 미러키가 근데 프렌 값도 별로고 프렌이 1.36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강승 1.82를 가기에는 빠따가 너무 못해. 그래서 8.5 기준이면 그냥 언더 정도만 좀 냄새 맡아보도록 할게요. 미러키 강승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뭔가 미러키가 이 텍사스가 손쉬운 승리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좀 서로 끈덕진 승부 그리고 앤드류 히니가 직전 경기에 좀 안 좋았다는 점까지 해서 히니의 못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언더 거기다가 뭐 밀키 프렌을 가고 싶지만 그냥 적어놓는 건 밀키 승도 적어는 놓을게요. 근데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경기는 간다면 언더를 추천드릴 것 같네요. 그래도 텍사스 이렇게 언더는 뭐한 만원짜리 4-5폴더 이런데 하나 껴볼만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배당 폴더에 하나 넣을 만한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휴스턴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스턴 좀 좋게 봅니다. 휴스턴에 특히 왜냐면 JP 프랑스가 나오거든요. 지금 휴스턴 멤버들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투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신인왕까지 도전해볼만 하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헌터 브라운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역전이 됐죠. JP 프랑스가 오히려 신인왕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프랑스가 이렇습니다. 6월 이후로 지금 계속 선발로 나와가지고 12경기 75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꾸준히 먹어주고 2.28 되게 잘하고 있다. 피홈런도 4방밖에 안 된다. 지금 특히나 6경기째 피홈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 빠따가 홈런 숫자가 되게 많은 편인데 어느 정도 JP 프랑스라면은 이걸 막아주지 않을까. 다만 이 친구 하나 아쉬운 거라면은 내일 홈등판인데 얘는 홈보다는 원정을 조금 더 잘한다. 원정에서 1.92인데 홈에서는 3.58이더라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JP 프랑스가 최근 이제 한 5경기, 최근 5경기에서 한 번은 이제 양키스전에 9원 등판을 했습니다. 이때 호세 어퀴디가 양키스한테 조금 고전하니까 JP 프랑스가 9원 등판을 해서 3.1이닝 동안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휴스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었고 나머지 4경기 동안 전부 7이닝을 했어요. 7이닝 1실점 2번, 7이닝 2실점 2번 이렇게 상당히 잘해주면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다. 그야말로 지금 프랑스의 위용은 실제 프랑스 같습니다. 이름만 프랑스가 아니라 진짜 막 축구에서 프랑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6월, 7월, 8월 전부 다 2점대 초중반의 평자를 보여주고 있더라. 안정감이 넘치는 선발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브라이스 밀러도 나쁘지 않은 신인 선발이에요. 시애틀에 나쁘지 않은 신인 선발인데 일단은 브라이스 밀러는 WHIP 이 친구도 올 시즌 91.1이닝 동안 볼넷이 19개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피안타도 77개로 적은 편이고 WHIP가 1.04로 리그 전체 8위에 해당한다. 92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기본적으로 좀 이닝이 적긴 하지만요. 다만 근데 얘도 최근에 이제 뭐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근 4경기에서 5.73 피홈런이 6방. 다만 그래도 최근 4경기 중에 뒤에 4경기 뒤에 2경기 최근 4경기 중에 뒤에 2경기에서 5.2이닝 5실점 2번을 했고요. 그 이후로 최근 2경기 동안은 5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나름대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그 전에 6경기 동안은 되게 잘했거든요. 부밀이 그전 6경기 동안은 2.32로 되게 잘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다가 2경기 못하고 2경기는 또 회복한 모양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한 2경기 못한 거를 조금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돌연변이라고 봐야겠죠. 그 2경기를 오히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적은 이닝을 던지긴 하지만은 그렇게
볼넷도 적고 위기를 많이 주는 투수는 아니었다. 믿을만하다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 빠따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휴스턴도 단단하고 시애틀 선발도 나쁘지가 않다면 빠따 싸움인데 일단은 지금 시애틀이 3경기 연속 지금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있는데 휴스턴도 기본적으로 만만치 않죠. 휴스턴도 지금 최근 이제 한 일주일 사이 동안 많은 빠따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나 전 경기 마이애미와의 이제 그 러자도를 상대한 경기에서 12안타 3홈런을 쳤다. 그리고 요즘에 뭐 볼넷 페이스도 되게 좋은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휴스턴 같은 경우는 홈런도 되게 많고 홈런도 되게 많고 타율도 6등에다가 볼넷도 129개나 된다. 반면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도 홈런도 47개, 볼넷도 108개. 결코 적지 않죠. 특히나 홈런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면은 시애틀 치고는 이런 편인데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그 시애틀이 뭐 3경기 연속 캔자 상대로 했으니까 캔자 상대로 이제 뭐 만만한 이제 캔자 불펜 특히나 시애틀이 경기 후반부에 역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에 거의 뭐 3번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은데 후반부에 역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반면에 이제 휴지 그 불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 리그 6위일 뿐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상승이 있었다. 휴지 불펜이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이 시애틀이 캔자처럼 그렇게 경기 후반부에 역전을 한다거나 뭐 경기를 이렇게 쉽게 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 휴지 승을 보도록 하고요. 저는 좀 끈덕진 승부를 예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시애틀 프렘보라는 저는 휴지 마인으로 오히려 가능성으로 치면은 시애틀 프렘 쪽보다는 휴스턴 마인이 오히려 가능성 높지 않나. 물론 홈마인이긴 하고 여러 가지로 빡세긴 하지만은 그냥 한 2대0, 3대0으로 휴지가 이길 확률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냐. 시애틀이 뭐 1점 차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애틀의 승 가능성 자체를 좀 낮게 보는 거예요, 저는. JP 프랑스가 워낙에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프랑스의 선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기 때문에 8.5 기준으로도 언더까지도 좋게 보겠다. 제가 이제 내일 뭐 휴스턴 쪽을 그래서 좀 강하게 보는 편이긴 하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휴스턴을 조금 좋게 많이 좋게 보고 있다. 프랑스가 매우 믿음직하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가 되게 잘해서 잘 버텨줬는데 휴스턴 빠따가 또 침묵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만 최근에 휴스턴 빠따라면은 그런 정도까지 침묵할 것 같지는 않더라. 이게 제 예상이고 캔자스 시티처럼 경기 후반부에 개처맞아서 역전당하는 그림도 휴스턴이라면은 좀 그런 가능성이 많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대 피츠버그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미네소타의 선발이 매우 훌륭한 상태죠. 지금 파블로 로페즈로 예상이 되는데 파블로 로페스가 요즘에 상당히 훌륭해요. 물론 얘도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내일 홈등판이고 최근 홈에서 시애틀 상대로 7이닝 2실점 캔자 상대로 홈에서 9이닝 무실점으로 홈에서조차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파블로 로페스거든요. 전 줄여서 8호라고 하는데 최근 5경기에서 1.45 말 그대로 이제 비로소 돈값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간 동안 피홈런도 하나도 없었고 5개 아닌가 피홈런도 3개 볼넷에도 많이 죽었어요. 볼넷도 이 5경기 동안 4개 특히 뭐 최근 3경기로 좁히면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피홈런 하나도 없고 볼넷도 하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파블로 로페스예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홈에서 이제 홈런이 좀 적은 편입니다. 타겟 필드에서는 미네소타 타겟 필드에서는 홈런이 올 시즌 총 17방을 맞았는데 홈에서는 6방밖에 안 맞았다. 여러 가지로 홈에서 던지는 파블로 로페스라면은 뭐 여러 가지로 안정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미네소타 포수로 제퍼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인 포수인 제퍼스랑 함께 했을 때 2.87로 잘하는 면모도 있더라. 뭐 그래서 신인 포수가 중용되다 보니 파블로 로페스 본인도 좀 덩달아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도록 하고 내일 아마 피츠버그는 불펜데이일 것 같거든요. 내일 안드레 잭슨이 나오는데 안드레 잭슨은 올 시즌 긴 이닝을 소화한 적이 별로 없고 막 멀티 이닝을 한 적은 있어요. 멀티 이닝 뭐 3이닝, 3.1이닝, 2이닝 이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막 5이닝, 6이닝 던질 것 같지는 않고로
않고, 그래서 피츠버그 불펜 대기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7대6, 3대6, 3대6 뭐 점점점 해가지고 뭐 뚜렷하게 뭔가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피츠버그의 불펜이 뭐 아주 강하진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양팀이 빠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네소타가 빠따가 뭐 지난 몇 주간 훌륭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즌 초반에는 되게 잘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별로인 미네소타다. 그래도 여전히 타율도 9등, 특히나 홈런 숫자가 되게 많죠. 홈런이 52방에다가 그 볼넷도 117개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OPS가 5등이다. 반면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하위권에서 놀다가, 특히나 타율은 여전히 하위권이에요. 타율은 28등인데 보면은 홈런이나 볼넷이 그래도 하위권 치고는 좀 많은 편입니다. 홈런도 10,000개, 볼넷도 113개로 많은 편이어서 OPS가 22등, 좀 그나마 좀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 최근에 미네소타 빠따가 나쁘지 않기도 하고, 최근 5경기 동안 2할 8푼 1리거든요, 미네소타 빠따가. 반대로 그 피츠버그는 최근 5경기에 안타 숫자가 6개, 3개, 5개, 9개, 7개. 타율로 보면은 1할 9푼이에요. 2할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미네소타 승은 쉽고, 미네소타 승은 근데 1.34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 경기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미네소타가 최근에 불펜이 4.05. 미네소타 불펜이 원래 장점이었는데 지금 그 점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미네소타 불펜은 좀 꾸준하게 올 시즌 전체 불펜 방어율 순위에서 지금 15등인데, 원래는 그래도 한 좀 10등 안쪽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최근 들어 많이 맞았어요. 후반기 미네소타 불펜 방어율을 보면은, 미네소타 불펜 후반기 미네소타 불펜이 몇 등이냐, 22등이네요. 4.85로.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안 좋아졌다. 4.85로 미네소타 불펜이 22등이다. 그래서 파블로 로페스가 잘해도 좀 터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워낙에 미네소타 빠따도 괜찮고 파블로 로페스도 홈에서 막 긴 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미네소타의 필승조가 나오면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체급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저는 그냥 미네소타의 마헨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홈 마헨이라는 리스크도 있고 좀 빡세긴 하다. 네, 그런 점들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느 번은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뉴욕 매츠, 이 경기는요 지금 선발이 미정이긴 한데, 지금 나온 걸로는 잭 톰슨이랑 루케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오면은 저는 오바가 사이즈가 아주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잭 톰슨도 뭐야, 후반기 복귀 후에 뭐 선발로는 안 던졌지만 뭐 롱릴리프나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얘가 뭐 마이너리그에서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긴 이닝을 던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잭 톰슨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선발 잭 톰슨 후반기 복귀 후에 13.1이닝 동안 3.38로 납배드고, 그 전에 11.2이닝 이게 불펜으로 던질 때인데, 이동안도 4.63으로 뭐 못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꼽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랬었는데, 워낙에 지금 매치 빠따가 최근에 상승세죠. 매치 빠따가 요즘 들어 상승세에 놓여 있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매치 선발 루켓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매치가 이제 좀 선발을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뭐 타일러 맥일도 올려쓰고 올리면 안 될 새끼들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루켓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올 시즌에 초반에 22.1이닝 동안 4.43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유망주라는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고, 그 마이너리그에서 75.2이닝 던졌는데 4.04, 그렇게 마이너리그를 평정한 수준도 아니었다. 다만 이제 8월달에 이제 2경기 나왔나? 그래가지고 8이닝에 1.13, 그냥 최근에 조금 마이너리그에서 좋았던 거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막 통할 만한 레벨의 선수들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양팀의 선발들을 내일. 그래서 물론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2경기에 9안타, 5안타로 좀 저조한 빠따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세인트루이스는 후반기에 지금 타율이 2할 7푼 1리, 제가 요새 맨날 말씀드렸는데, 세인트루이스 빠따 타율이 2할 7푼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홈런 숫자나 볼넷 숫자나 결코 어디 흠잡을 데가 없고요. 그래서 OPS도 지금 7등에 달하고 있고, 뉴욕 매치는 지금 2연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매치 빠따가 이게 나름대로 응집력도 있고 괜찮은 것 같다. 물론 내일은 이제 뭐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6-2-3, 아이고
OPS도 이렇게 안 좋게 찍히기는 하는데요. 그냥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많은 빠따 상승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펜이 급락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그 오바 그리고 기준점이 10점 막 10점 넘게 줄 줄 알았는데 9.5 정도면은 저는 오바 볼만하다고 봅니다. 예. 세인트루이스 대 매치는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그리고 콜로라도 대 화싹 코팩이 나오고 콜로라도 선발은 리키 피터 램버트인가? 피터 램버트일 확률이 있거든요. 램버트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발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코팩을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비해 그리고 올 시즌 보여준 거에 비하면은 원래 그 정도까지 못하는 애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코팩이 지금 보면은 볼넷 9이닝당 볼넷 개수가 5.8개로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밑에서 1등 피홈런도 9이닝당 2개로 밑에서 3등 이런 상황인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피안타는 그 15등이다 2할 2푼 4리로 낮은 편 이거는 위에서 15등 그러니까 좋은 편이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요즘에 코팩은 되게 못한다. 코팩은 최근 8경기 동안 6.09 10피홈런으로 그냥 그게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잘 맞은 타구, 배럴 타구나 뭐 하드히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안타 중에서 좀 이렇게 장타 비율이 높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더구나 내일은 또 콜로라도 쿠어스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거를 코팩이어가지고 쿠어스에서도 좀 당할 것 같긴 한데 과거의 행적 같은 거 보면은 쿠어스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5.1이닝 무실점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지금의 코팩이랑 사실 쿠어스가 개쳐 맞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코팩을 리스펙하는 의미에서 이 경기는 12.5 기준 언더를 봤는데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램버트가 좀 못하고 있긴 해요.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코팩을 좀 이렇게 좀 빨아주고 싶네 내 생각에는. 일단 그 콜로라도 선발 램버트 같은 경우는 원래 불펜으로 나오던 31.1이닝 동안은 6.89에 9피홈런으로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선발로 나오고 있다. 28이닝 동안 나와서 3.86 3피홈런을 맞았다.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8월달에 선발로 3번 나왔어요. 근데 3번 나온 기간 동안 4.1이닝 4실점, 3.2이닝 5실점, 6이닝 3실점으로 되게 못했다. 8월달에 7.45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둘이 만나면 오버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제가 아까 뭐 코팩이 그래도 안타 안 맞고 작년에 또 잘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올 시즌은 이렇게 홈런 페이스가 너무 높다,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언더를 본다라고 했는데 지표는 그냥 무조건 오바야. 쿠어스 필드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추천하기가 빡세네. 잠시만요. 일단은 콜로라도 빠따는 뭐 잘 못했었죠. 근데 다만 최근 이제 애리조나와의 3연전 동안 그 홈으로 돌아오면서 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11안타, 10안타, 13안타 이렇게. 그래서 세 경기 모두 이렇게 좀 오바에 가까운 스코어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좀 그 전에 좀 이렇게 최근 보면은 콜로라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OPS가 689로 리그 26등에 쳐져 있는데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홈으로 돌아오면서 쿠어스 바를 받으면서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반면에 이제 상대팀 화싹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뭐 타율은 꽤 높은데 일단 볼넷이 굉장히 적고 홈런도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OPS는 29등이더라. 그래서 지표만 봤을 때는 이런 뭐 누적된 빠따 스탯 말고 최근의 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화싹도 최근 한 5경기로 줄여볼까요? 최근 5경기에 2할 3푼 3리 10안타, 5안타, 9안타, 10안타, 6안타 뭐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네. 근데 또 쿠어스라는 점도 계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선발들이 최근에 뭐 썩 좋지 않다는 거 감안하면 오바긴 한데 난 이상하게 이거 언더가 땡겨. 지표는 오바인데 나는 뭔가 언더가 땡긴다. 제가 워싱턴 경기도 뭐 세일 나온 경기 말고 그때 코빈 나왔던 경기 있죠. 그저께인가?
그저께도 코빈 나오는 경기, 코빈이 이거 어제 나왔나? 아, 어제 나왔네. 뭔가 이상하게 워싱 프레임 땡겨가지고 워싱 프레임 맞췄는데 워싱 강승도 되고, 이상하게 저는 이거 언더가 살짝 땡겨요. 이건 개인의 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지표상으로는 오바 가셔도 되고, 나는 이 새끼 한번 믿어보겠다는 분들은 언더 가셔도 되는데, 저도 근데 언더에 막 그렇게 막 좀 언더를 아주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패스를 하시거나 그냥 선발 투수들 지표가 안 좋다 이런 것만 알아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냥 쿠어스 빨에 선발 투수도 되게 별로네, 오바 가야지, 이런 분들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천사 대 템파베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천사는 내일 타일러 앤더슨, 템파베이는 아마 불펜데이가 예상이 되는데, 타일러 앤더슨이 7월 달에만 좀 잘했었다고 했잖아요. 8월 달에는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눈여겨볼 만큼도 아니고, 그냥 4월 달, 5월 달, 6월 달 전부 5점대 중후반 이랬었는데 7월 달에만 유독 3.28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3.28이었지만은 피안타나 뭐 삼진 숫자 이런 거는 오히려 또 마이너스였거든요. 다른 못했던 달에 비하면은 그냥 방어율만 좋고 뭐 실제 내용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이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8월달 들어서 두 경기에 9.2이닝 8.38로 아주 쳐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말할 것 같으면 후반기, 아까 제가 7월달에 좀 잘했었다고 했는데 8월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타일러 앤더슨이 후반기 동안 25이닝 5.40으로 썩 잘하고 있지 못하다. 5경기 평균적으로 5이닝 먹고 5.40 줄 만큼 점수 주는 친구고요. 그리고 피안타율, 얘도 이제 102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피안타율이 2할 7분 8리로 전체 10등으로 밑에서 10등으로 안 좋은 편이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내일 템파가 예상대로는 안타를 좀 많이 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품어보도록 하고, 내일 이제 템파 선발은 에라스모 라미레스를 시작으로 아마 불펜데이일 텐데, 에라스모 라미레스는 좀 그래도 멀티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불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펜데이 선발로 적합한 친구인 것 같고, 그 불펜데이 성적 말씀드리면 베어라인 형님 어서 오십시오. 템파 불펜데이 같은 경우는 뭐 6대5, 4대6, 8대0, 8대2, 1대5, 4대2 뭐 나쁘지 않아요. 특히 뭐 승수로 보는 4승 2패? 이게 최근 한 달 정도 제가 이렇게 살핀 건데, 그 전에 좀 오래됐던 건 제가 다 없애버렸고 너무 길어가지고, 무튼 템파베이의 불펜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 팀 다 불펜이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 템파베이는 특히 이걸 좀 불펜데이 때 까먹은 것도 있고요. 보니까 요즘에 뭐 페어뱅스도 막 불론 종종 했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는 천사가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천사가 그때 데트머스 발로 한번 좀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는데, 그냥 지금 너무 팀이 최악이야. 타율도 그렇고 빠따도 그렇고 뭐 불펜도 그렇고 에스테베즈까지 지금 마탱이가 가버렸으니까, 저는 뭐 이거 피할 분들은 피하시고요. 저는 그냥 여전히 천사는 뭐 직전 경기 데트머스의 뭐 호투가 물론 빛을 발하긴 했고 뭐 이기기도 했지만은, 그거 하나로 과연 천사라는 팀 자체가 지금 확 달라졌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저는 한번 템파 승을 눌러보도록 하고, 템파 강승 한번 보도록 하고, 9.5기지만 저는 언더도 한번 땡겨보려고 합니다. 템파베이가 막 그렇게 막 뒤지게 팰 것 같지는 않은데, 천사 빠따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템파베이 뭐 불펜데이가 뭐 나름대로 잘 돌아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에라스모 라미레스처럼 한 2, 3이닝 먹고 그 뒤를 뭐 켈리라든지 뭐 포시에 이런 친구들이 종종 막 4, 5이닝 먹고 이렇게 버틸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언더에다가 템파승, 근데 저는 템파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봅니다. 천사승 쪽, 템파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그리고 언더도 더불어 살짝 살펴보는 그런 경기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그리고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인데, 샌디에고 애리조나는 저는 패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선발이 세스 루고랑 그 브랜든 파트 이렇게 붙는데, 일단은 얘네들에 대한 좀 가늠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냥 가지고 온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스 루고는 내일 홈등판인데 얘는 원정에서도 잘하는 친구라서 홈에서는 5.40이고요. 뭐 밤낮 경기도
내일 밤 경기인데 낮보다는 밤에 잘합니다. 2.88. 그리고 얘가 또 그 부상이 좀 있었어요.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 얘가 부상이 언제였더라? 부상은 한 5월쯤 그때였던 것 같고 무튼 부상 복귀 후에 10경기 동안 4.20으로 8피 홈런 뭐 그냥 적당히 샌디에고라는 팀의 5선발 정도 이렇게 맡아줄 만한 10경기 동안 55.2이닝으로 이닝도 꽤 괜찮게 먹었었고 제가 근데 얘를 두고선 최근에 이닝 잘 먹고 막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으로 이닝도 잘 먹고 나름 준수하게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3.1이닝 8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반면에 이제 브랜든 파트는 뭐 시즌 초반 5경기 동안 8.37로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로 버려졌다가 한 번 올렸더니 또 2이닝 6실점으로 못해서 또 버려졌어요. 마이너리그로. 그랬는데 애리조나도 이렇게 좀 뭐 켈리도 부상당하고 이래가지고 던질 애가 없으니까 올려봤는데 29이닝 동안 4.34다. 29이닝 동안 4.34. 그리고 최근 8월 달만 봐도 7이닝 1실점을 이제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한창 못 치던 샌프 상대. 8월 달에 17.1이닝 동안 4.15. 8월 달에 뭐 그러니까 유망주 치고는 그래도 조금 쓸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트가. 원래 보통 같으면 제가 파트 같은 새끼들 이렇게 갈구면서 이 새끼 존나 못합니다 이랬을 텐데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병신이라고 하긴 좀 뭐해요. 나름대로 조금 해주고 있다. 그런 편이어서 내일 뭐 원래 같으면은 좀 오바를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그런 건 좀 접도록 할게요 당분간. 왜냐면 뭐 오늘도 그렇고 애리조나 빠따가 좋았다가 또 약간 좀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애리조나가 저는 기본적으로 애리조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OPS가 17등에 쳐져 있는데 이것도 막 23, 4등까지 갔다가 많이 회복을 한 거고 최근에 뭐 전반기에는 막 7등, 8등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 빠따가 뭔가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최근 한 어제 경기 이제 3안타를 치기 전까지 그전 5경기에 10안타, 10안타, 5안타, 14안타, 12안타로 되게 좀 애리조나 드디어 폭발하나 이런 상태였는데 직전 경기에 또 3안타밖에 못 쳤단 말이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애리조나 빠따를 믿기가 뭐해. 특히나 상대가 리치힐이었잖아요. 리치힐 상대로도 그렇게 못 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양팀 다 빠따를 이렇게 뭔가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그리고 샌디에고는 뭐 불펜 그 볼넷 얻어내는 이런 새들이 되게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 이런 거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홈런 숫자도 늘고 좋아요. 홈런 숫자도 늘고 좋거든요. 홈런이 최근에 5경기 동안 8방 그리고 뭐 볼넷도 슬슬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직전 경기 3안타밖에 못 쳐가지고 뭔가 애리조나가 회복했다 샌디를 부술 만큼 지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인데 오클볼티는 내일 메디나랑 깁슨이 붙을 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패스일 것 같아요. 에지가 나면은 좀 깁슨 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볼티모어 강승배당 1.42 마헨이 1.73이면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직 선발도 안 정해졌고 볼티모어 빠따도 요즘에 그렇게 미덥지는 않거든요 저는. 볼티모어 빠따도 지금 미덥지가 않아가지고 오클랜드가 뭐 선전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빡셉니다. 이 메디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5경기 동안 6.83으로 피홈런도 10방 그냥 답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5경기에도 6.86으로 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10경기를 졸라 못했습니다. 6점대 후반 방어율로. 그랬는데 그 이후 7경기 동안 최근까지 포함해서요. 그 이후 7경기 동안 메디나가 7경기 34.1이닝 3.15로 꽤 괜찮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주 쉽게 볼티승을 누르기가 조금 망설여져요. 왜냐면은 깁슨이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어디 갔어? 깁슨이 최근에 좀 안 좋은데 일단 후반기에 6경기 35.2이닝 동안 이닝은 많이 먹었는데 5.80이고요. 최근에 원정을 되게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에서 털렸어요. 깁슨이 직전 경기에서 거하게 털려 먹었다.
어디 갔지 이게? 잠시만요. 이거였나? 하여튼 개 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였지? 그때 시애틀한테 9대2로 졌을 때 그때 9실점을 혼자 다 해먹었거든요. 카이 깁슨이. 그러니까 원정에서 잘하고 있다가 직전에서 또 부러졌다. 그래서 지금 원정 폼도 썩 좋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후반기에 좋지가 않다 깁슨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뭔가 그냥 이런 흰발로 오클랜드를 볼티가 찍어 누르겠지 이렇게 보기 좀 빡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하려고 이 경기는 한번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빠따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아이고야. 오클랜드는 34 홈런에 95볼넷. 타율이나 OPS나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고요. 볼티도 결코 후반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OPS도 쳐져 있는 상태고 21등으로 오히려 오클랜드보다 볼티모어의 후반기 OPS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섣부르게 볼티승을 누르기가 조금 뭐해요. 특히 선발이 막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처럼 최근에 아주 이렇게 도미넌트한 피칭 보여주는 친구도 아니고 브래디시처럼 좀 안정감 있는 친구도 아닌지라 내일 경기는 살짝 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디나의 기세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메디나는 근데 되게 좋았다가 조금 처진 거긴 합니다. 저게 좀 뒷경기들 내일 좀 뒷경기들이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은 좀 앞경기 쪽 위주로 배팅을 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남은 경기 배팅해야지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일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내일 다저스랑 이제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다저스는 내일 곤솔린, 마이애미는 그 샌디 알칸타라가 나와요. 근데 봤더니 일단 곤솔린은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는 홈이랑 원정이 동급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홈에서 못하고 원정을 잘하고 약간 그런 거였나?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쨌든 홈이랑 원정이랑 지금 4.25, 4.23으로 동급이 되고 홈이나 원정이나 어디에 딱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내일 밤 경기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얘가 낮 경기에는 7.7인데 밤에는 2.84. 그래서 밤 경기는 좀 안정감 있게 해주긴 했더라. 낮 경기에 7.71이라서 다음에 한번 다저스가 원정이고 곤솔린이 등판을 한다. 그리고 낮 경기다 하면은 한번 곤솔린 반대를 까는 것도 일단은 저는 째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지금 곤솔린이 이렇게 됩니다. 최근 9경기에서 6.89, 9피홈런이다. 왜냐면 얘가 개막 첫 9경기 동안은 1.93으로 되게 잘했는데 1.93으로 잘할 때도 사실 불안불안한 면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좀 못하고 있더라. 다만 근래 2경기 오클랜드전에서 5이닝 2실점 콜로라도 잠시만 잘못 얘기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오클랜드전 5이닝 2실점 그리고 샌디 만나고 6이닝 6실점인데 이겼어요. 빠따가 도와줘가지고. 근데 또 콜로 만나서 6이닝 2실점으로 이게 뭔가 잘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못한다고 하기도 좀 뭐해.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곤솔린이 그리고 5할 이상 승률 5할 이상 승률 팀 상대로는 6.21이다.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이 꽤 되는 팀한테는 많이 약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일 마이애미가 그래도 63승 59패 팀입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이제 3등이긴 한데 얘네도 최소한 와일드카드 레이스는 펼칠만한 팀이거든요. 마이애미가.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마이애미를 이렇게 너무 쉽게 보긴 좀 뭐하다. 왜냐면 알칸타라기도 하고 알칸타라가 지금 후반기 포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직전 경기에 또 양키스 상대로 9이닝 2실점으로 패기도 하고 그냥 후반기에 아주 좀 작년 같은 모습을 찾았어요.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안 좋다고는 했지만은 이닝도 전체 1위고 에이스로서의 책임감만큼은 투철한 친구예요. 근데 다저스 상대로 딱히 좋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다저스 상대로 여태 19년도부터 5번 만나가지고 9.39입니다. 9.39. 근데 가장 마지막 등판 그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9이닝 2실점으로 되게 튼튼하긴 했었다. 그래서 좀 여태까지 기록들을 약간 무마시키는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어느 한 곳이 이렇게 딱 훌륭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저스 상대로 지금 다저스 로스터 애들 상대로도 2할 오픈 1위로 아주 좋거나 아주 처맞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그냥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어렵습니다. 일단 이것도
다저스 빠따 같은 경우는 40홈런에 볼넷 130개인데 뭐 볼넷 개수가 워낙에 좋죠. 워낙에 좋은 상황인데 샌디 알칸타라가 지금 후반기 6경기 동안 볼넷이 7개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후반기 44이닝이라고 했는데 44이닝 동안 볼넷 7개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치죠. 되게 지금 그냥 그야말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곤솔린이다라는 얘기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홈런이나 볼넷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OPS가 타율은 14등인데 OPS는 25등까지 쳐진다. 여러 가지로 빠따는 이제 다저스 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래서 샌디 알칸타라가 얼마나 막아주나 같습니다. 얼마나 막아주냐. 다저스가 지금 이제 10연승을 달리게 됐어요. 10연승을 달리게 됐는데, 그리고 뭐 이 기간 동안 2할 8푼 3리로 빠따도 훌륭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다저스가 한창 잘하던 막 그 이제 프리먼이랑 배츠랑 엄청 잘하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알칸타라를 좀 믿는 차원에서 저는 내일 한번 언더 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8.5. 그러니까 곤솔린도 좀 믿는 편인데 마이애미 빠따가 근데 또 그렇게 못하지도 않긴 해요, 사실은. 마이애미 빠따도 2할 오픈 6리면은 그렇게 못하진 않는데, 그냥 뭐 혹시라도 이제 곤솔린이 내려가도 뭐 라이언 야보로, 제가 좀 좋아하는 투수죠. 라이언 야보로 되게 다저스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곤솔린이 설령 내려가도 야보로가 버텨주고, 뭐 그 외에 불펜들, 다저스 불펜이 후반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저스 불펜이 2.71로 후반기 불펜 방어 2등입니다. 2등. 그래서 다저스도 지금 최근 불펜도 많이 상승세인데다가 이렇게 3.95까지 4점대까지 이제 깨고 3점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다저스 불펜이 한동안 되게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떨쳐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한번 언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